안녕하세요. 이창엽 변호사 유튜브 채널입니다. 오늘은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중소기업 운영하시는 분들께 정말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중소기업에서 왜 고문 변호사가 필요한지, 그리고 또 어떤 법률 지원 제도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 좀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중요한 이야기를 위해서 저희 법무법인 라온의 이창엽 변호사님께서 귀한 자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이창엽 변호사님 사법고시 출신이시고 벌써 18년 차 베테랑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요. 오늘 내용 들어보시고 이거 도움되겠다 싶으시면 미리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사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자체 법무팀 이거 갖추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률 문제가 딱 터졌을 때 좀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런 어려움들을 좀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그 길을 좀 찾아보는 걸 목표로 삼겠습니다. 네, 좋은 목표입니다. 보통 이제 법률 지원이라고 하면 그냥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거, 뭐 이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오늘 이창엽 변호사님께서 주신 자료를 보면 그 이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불 끄는 역할이 아니라 기업 경영의 어떤 안정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장을 위한 아주 중요한 기반, 일종의 투자로 봐야 한다는 거죠. 이 자료를 바탕으로 그 중요성하고 또 실제 어떤 제도들이 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투자라는 관점, 그거 흥미롭네요.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보죠. 왜 중소기업에게 이 외무 법률 전문가, 그러니까 고문 변호사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자료에서도 보면 중소기업이 법률 문제에 취약하다 이렇게 지적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핵심은 바로 위험 관리, 특히 보이지 않는 위험 관리입니다. 중소기업은 사실 법률적인 위험 하나가 잘못 터지면 회사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자료에서도 첫 번째 목적으로 강조하는 게 이런 잠재적인 법적 분쟁을 미리 예방하는 겁니다. 예방이요? 네. 예를 들면 뭐 계약서 쓸 때 아니면 그냥 사소해 보이는 여러 법률 서식들 준비할 때요. 이걸 전문가가 한번 미리 봐주면 나중에 정말 큰 문제로 번질 수 있는 뭐랄까 지뢰 같은 걸 미리 제거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지뢰 제거라. 확실히 와닿네요. 네. 이게 단순히 비용을 아끼는 걸 넘어서서 경영진이 좀 마음 놓고 사업 자체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미리 예방하는 게 최선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근데 아무리 조심해도 사실 예상치 못한 문제는 터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그럼 문제가 이미 발생했을 때 이때는 전문가의 도움이 어떻게 작용하나요? 물론 발생했을 때 대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 이걸 놓치지 않는 거예요. 골든타임이요? 네. 문제가 딱 터졌을 때 막 우왕좌왕하지 않고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체계적으로 대응하면 상황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료에서도 이 점을 강조하는데 조기에 문제를 딱 진단하고 해결책을 찾으면 막 길고 지치는 소송으로 가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시간과 비용, 에너지를 아낄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단순히 소송 비용뿐만 아니라 경영진의 그 소중한 시간, 또 정신적인 에너지 이런 걸 아껴서 사업의 핵심 동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게 결정적입니다. 그렇군요. 골든타임 정말 중요한 개념 같습니다. 근데 이런 지원이 그냥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좀 꾸준히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이루어지면 더 효과가 클 것 같은데요. 자료에서도 그런 얘기가 좀 있었죠. 네, 바로 그 지속성. 이게 핵심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자료에 소개된 중소기업 고문 변호사단 같은 제도를 보면요. 보통 변호사 한 분이 1년이나 2년 이렇게 임기 동안 특정 기업을 계속 맡게 됩니다. 전담처럼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 변호사님은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서서 그 회사의 사업 모델이 어떻고 조직 문화는 어떻고 지금 당면한 문제는 뭔지 이런 걸 깊이 이해하게 돼요. 네네. 이런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하니까 훨씬 더 그 기업에 딱 맞는 실질적이고 그리고 꾸준한 법률 지원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건 일회성 상담으로는 얻기 힘든 그런 전략적인 조언까지도 가능하게 하죠.
아, 정말 회사 사정을 속속들이 아는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생기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 개념이죠.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 중소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제도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료 보니까 정부 부처도 있고 지자체, 변호사회 굉장히 여러 곳에서 운영하는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 정말 다양한 제도가 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것들만 좀 구체적으로 짚어볼게요. 첫 번째는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9988 중소기업 법률 지원단입니다. 9988이요? 이름이 재밌네요. 네, 이게 우리나라 기업의 99% 그리고 근로자의 88%가 중소기업에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이 제도는 중소기업이 만들어지고 운영되고 또 혹시나 문을 닫거나 회생하는 그 과정까지 그러니까 기업 생애주기 전체에 걸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무료 상담과 자문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이요? 네. 근데 만약에 이 무료 상담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더 깊이 있는 검토나 아니면 소송 지원까지 필요하다 싶으면요. 그때는 이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소속 변호사님하고 연결을 해서 추가적인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계까지 해주는군요. 네. 지원 범위도 굉장히 넓어요. 예를 들어 거래처에서 돈 못 받은 거 어떻게 해결할지, 계약서 쓸 때 좀 불리한 조항 없는지 검토하는 거, 아니면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 대응, 심지어 경영이 너무 어려워져서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밟아야 할 때 필요한 법률 자문까지 거의 모든 기업 관련 법률 이슈를 다룬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폭넓네요. 그리고 특히 주목할 만한 게요. 상대적으로 규모가 좀 작은 소기업이나 그 도시 지역에서 제조업 같은 거 하시는 10인 미만 사업장, 도시형 소공인이라고 하죠. 네네. 이런 경우에는 실제 소송을 하게 되거나 좀 깊이 있는 자문을 받을 때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 비용 지원까지요? 이건 정말 실질적인데요. 그렇죠. 비용 때문에 사실 법률 도움받기 망설였던 작은 기업들한테는 이게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와, 무료 상담에서 시작해서 비용 지원까지 가능하다니 이건 정말 중소기업 입장에서 너무 좋은 제도 같은데요. 근데 보통 이런 정부 지원 프로그램은 좀 절차가 복잡하거나 뭐랄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그런 선입견도 좀 있잖아요. 실제로는 좀 어떤가요? 접근하기 쉬운 편인가요? 아, 좋은 질문이십니다. 자료에서 접근성이 어렵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9988 법률지원단 같은 경우는 온라인이나 전화 상담도 꽤 활성화되어 있어서 처음 문을 두드리는 건 비교적 좀 쉽게 설계된 것 같아요. 아, 온라인이나 전화로도요? 네. 물론 이제 더 깊은 자문이나 비용 지원 신청 같은 거는 당연히 필요한 서류도 있고 절차도 있겠지만 하지만 그 제도 자체가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거니까 그 점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런 제도가 있구나. 이걸 아는 거고 필요할 때 한번 연락해보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일단 문을 두드려보는 용기가 중요하겠군요. 그럼 이 9988 법률지원단 말고 또 다른 유용한 제도는 뭐가 있을까요? 네, 두 번째로 주목할 만한 제도는 각 지역의 지방변호사회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고문변호사단입니다. 이건 법무부랑은 별개로요. 부산이나 광주 같은 각 지역 변호사회 하 주체가 돼서 그 지역 안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아, 이건 지역 기반이군요. 네, 운영 방식이 좀 재미있는데요. 기업이 비교적 좀 저렴한 수준의 연회비를 내면 변호사회에서 위촉한 고문 변호사로부터 1년 동안 정기적으로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연회비 방식이군요. 네. 근데 여기서 기업한테 유리한 게 바로 비용 구조인데요. 자료에 따르면 변호사님께 드리는 고문료의 상당 부분이 기업이 내는 그 연회비뿐만 아니라 은행 같은 외부 기관의 후원금으로 충당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아, 외부 후원이요? 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실제로 받는 자문의 가치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고문 변호사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외부 후원으로 기업 부담을 낮춘다. 이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비용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네요. 이 중소기업 고문 변호사단 또 다른 매력 포인트가 있을까요? 아까 자료에 상담 범위 이야기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제도의 아주 독특하면서도 실용적인 특징 중 하나가 바로 그 상담 범위의 확장성입니다. 보통 기업 법률 자문하면 계약 문제, 노무 문제, 지식재산권 이런 식으로 회사 운영이랑 직접 관련된 것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죠. 근데 이 제도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요. 그 회사에 소속된 임직원 개인 아니면 그 가족들의 사적인 법률 문제까지도 상담 범위에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네. 직원 개인 문제까지요?
네. 예를 들어서 직원이 뭐 전세 계약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거나 아니면 뭐 가족 간의 상속 문제로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 이럴 때도 회사를 통해서 고문 변호사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와, 이건 대단한데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회사의 법률 리스크 관리 차원을 넘어서 정말 실질적인 직원 복지 향상 효과까지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직원들 만족도도 올라가고 또 좋은 인재를 뽑거나 유지하는 데도 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죠. 회사 문제뿐 아니라 직원 개인 문제까지 신경 써준다면 직원 입장에서는 정말 회사에 대한 로열티나 만족도가 확 올라갈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진짜 일석이조네요. 네,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 관련 지원 제도들도 있었죠.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중소기업 정책을 총괄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줄여서 중기부에서도 당연히 특화된 법률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옮겹된 두 가지 주요 지원단을 좀 볼게요. 첫째는 기술보호 법무지원단입니다. 아시다시피 중소기업, 특히 기술 기반 기업한테는 기술이 정말 생명줄이잖아요. 그렇죠. 핵심 자산이죠. 네. 이 지원단은 바로 그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이 밖으로 새나가는 걸 막고 혹시라도 침해 피해를 입었을 때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아주 특화된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변호사님뿐만 아니라 해당 기술 분야 전문가인 변리사님 같은 분들도 참여해서요. 기술 유출 막기 위한 계약서 검토나 내부 보안 규정 만드는 거 도와주고 또 실제 침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소송할지 전략 짜는 것까지 정말 기술 보호에 딱 초점을 맞춘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아, 기술 유출 방지랑 피해 구제 정말 중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둘째는 스타트업 법률 지원입니다. 이름 그대로 막 창업한 초기 기업들, 스타트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에요. 스타트업 지원이요? 네. 스타트업들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좀 독특한 법률 문제들을 많이 겪거든요. 예를 들면 뭐 새로운 사업 모델이 기존 법규랑 부딪히진 않는지, 뭐 규제 샌드박스 같은 거 알아봐야 할 때도 있고요. 네네. 또 초기 아이디어를 어떻게 지식재산권으로 확실하게 보호할지, 아니면 뭐 엔젤 투자나 VC한테 투자받을 때 계약 조건은 어떻게 해야 유리한지 등등. 스타트업 특유의 이런 복잡하고 또 시급한 법률 이슈들에 대해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기술 보호 그리고 스타트업 지원 정말 필요한 분야에 맞춰서 세분화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본 이 다양한 정보들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청취자 여러분께 이게 어떤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까요? 한번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은 아무래도 법률 문제에 좀 취약한 그런 구조적인 한계가 있지만 이걸 극복하도록 돕는 정부 차원, 법무부, 중기부, 그리고 또 민간 차원, 지방변호사회에 다양한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뭐 서비스나 복지가 아니라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정말 필수적인 도구다. 이 점이 핵심인 것 같네요. 네,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제가 처음에 투자라고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맥락이죠. 법률 리스크는 중소기업에게 그냥 비용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성장을 가로막는 아주 큰 장애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법무부의 9988 법률지원단, 또 지방변호사회의 중소기업 고문변호사단, 중기부의 기술보호나 스타트업 지원 같은 것들은 이런 장애물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돕는 아주 유용한 장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장비라는 비유 좋네요. 네, 중요한 건 이 장비들이 있다는 걸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 회사 상황에는 어떤 장비가 가장 잘 맞을까 이걸 파악하고 또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을 익혀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 운영하시는 기업의 업종이나 규모, 또 지금 당면한 문제들을 고려해서 어떤 제도가 가장 유용할지, 뭐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각 제도별 웹사이트나 문의처를 통해서 아마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장비의 존재를 알고 나에게 맞는 장비를 골라서 잘 활용하는 것, 이게 중요하겠군요.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또 경쟁력을 키려면 문제가 터진 후에 처리하는 것보다는 미리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법률 지원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우리 사회에 그런 시스템들이 그래도 꽤 잘 갖춰져 있다는 점도 확인했고요.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은데요. 네, 어떤 걸까요? 오늘 저희는 주로 외부의 어떤 공식적인 지원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까 여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런데 이런 외부 자원을 잘 활용하는 것과 동시에 중소기업이 내부적으로 이 법률 문제에 대한 어떤 민감성, 감수성을 높이고 또 예방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 뭐 전담 법무 인력이 없다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말이죠. 예를 들면 뭐 계약 맺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직원들 대상으로 아주 간단한 법률 상식 교육 같은 걸 정기적으로 한다거나 아, 내부적인 노력 말씀이시군요. 네, 외부 지원에만 기대기보다만 이런 내부적인 인식 개선하고 시스템을 만들려는 노력이 함께 갈 때 진짜 의미 있는 법률 리스크 관리가 가능해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부분은 각자 기업 상황에 맞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부 지원 활용과 내부 역량 강화. 아, 이 두 개의 축이 함께 가야 한다. 정말 의미 있는 지적이십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기업 운영에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조금이나마 디딤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